근데 이러한 것이 그때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고려 때 이렇게 산천비보도감을 만들어서 국역풍수를 했던 노력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선조, 여러분 아마 택리지 이중환이 있었죠. 이분이 우리는 그 노인이 중국의 절하는 형상이다, 한반도가. 근데 이제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은 그걸 나쁜 의미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국토관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국토관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노인처럼 중국에 복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1905년에 일본의 고토라는 사람이 그 한반도를 토끼로 본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제패한 나라가 많이 있죠. 이민족으로서. 여진족, 거란족, 또 몽고족. 한 번쯤 중국을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평화의 민족이다. 뭐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걸 약속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흥선대원군은 암석 국수론이라는 얘기합니다. 암석은 국가의 척추다. 왜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일본한테 막 그 한반도에다가 막 철도를 놓으면서 맥을 잘라.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응 논리로 이제 암석 국수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국토관을 달리 보는 대응 양식이 달라졌던 것이죠.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요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중국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옛날에 여기 북경이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의 도읍지였습니다. 그 전은 변방이었어요. 근데 11세기, 12세기에 주자라고는 성리학의 대가, 이분이 이 북경이 중국의 최고의 길지다. 그리고 청룡은 여기 태산, 조선옆 여기 동쪽에, 그 다음에 백호는 화산, 안산, 주작은 숭산, 이 몇백 킬로 떨어진 곳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양의 주산, 북악산이고, 백호는 인왕산, 청룡은 낙산, 주작은 남산. 규모가 요만해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크게 스케일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길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땅이 중국의 국토관이 어떻게 큰 틀을 잡아놓은 것이죠. 근데 북경은 살기가 안 좋은 터예요. 날씨는 덥지, 겨울은 춥지. 그래서 생산물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강남이 부자입니다. 지금도 상해가 부자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운하를 뚫잖아요. 이렇게 물질을 통하게 한.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국토관이 이제 여러분들 역사나 사회에 따라서 바뀌어졌다. 그러면 미래의 우리 국토관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한 집안의 운명도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한다. 우리는 부자가 되자. 사업가가 되자. 우리는 크게 학문의 학자의 집안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자신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여러 학자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봐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우리나라를 지도상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어떻게 되죠? 일본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옆에 인도가 이렇게 있죠? 인도가.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산의 모든 산은 곤륜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백두산에 와서 이렇게 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주산, 중국이 현무.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의 이쪽에 땅이 백호. 그 다음에 인도는 뭐가 돼요? 외백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일본은 청룡이 되죠. 여기 아메리카 대륙. 이건 뭐가 돼요? 외백호가 되죠. 이렇게. 실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의 큰 산에 그 나무가 줄기를 뻗어와가지고 여기서 하나 꽃을 이렇게 피운단 말이죠. 꽃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꽃잎이 되잖아요. 세계 속의 중심지가 돼요. 이게 꽃이죠. 꽃은 문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세계 중심 국가인 건 틀림없다. 그럴 때 그 우리의 나라가 앞으로 그 정체성이랄까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가. 즉 북한들은 어떻게 돼? 계속 미사일 만들고 무기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군사 강국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군사 강국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또는 요즘 첨단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출로 나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 콘텐츠 이쪽을 많이 개발해서 그런 걸로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토관 이 어떤 거에 따라 우리 국토는 일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행중의 지정에서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형성됐다. 우리의 국토를 정확하게 좀 보면서 그에 걸맞는 뭐랄까 국토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그 미래 또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으로서 우리 국토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풍수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풍수지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묘지 잡는 것, 물론 묘지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우리의 자연관과 국토관을 형성하는데 참관은 요긴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학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국토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명당의 개념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명당이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명당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그 국토관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바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의 터로 적절한가 또는 유흥지로 적절한가 종교 부지로 적절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당이라는 것도 그 상대적 개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데는 막 호연지게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조용히 은둔하는 그런 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명당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곳이 또 좋은 곳이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또 그곳이 좋은 달라지죠. 곳이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약간 그 성인도 예. 완전하지 않습니다. 땅도 완전한 땅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형수술을 하거나 뭐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비보 진압 풍수인데 연못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풍수 행위가 되죠. 그래서 좋은 땅, 명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풍수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두규의 풍수 이야기 정말 땅과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이 시간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우리 문화유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문화유산을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뭐 언제 때 만들어졌대. 그리고 무슨 그냥 설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유산의 많은 부분은 풍수지리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을 풍수를 통해서 보는 것,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두규의 풍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풍수와 국토관 함께했습니다. 정말 국토를 이용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조화와 그리고 균형 생각하면서 개발과 보존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